장장산의 고전솔 금방울전입니다. 금방울이 장공의 부인을 살리고 족자를 통해 해룡의 생존을 알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설, 이때라는 뜻으로요. 자, 고전소설에서 장면 전환 시 사용되는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장공이 뇌양 온 후로 몸이 편안하나 주야로 해룡을 생각하며, 해룡은 중심인물이고요. 장공의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부인과 더불어 슬퍼함을 금하지 못하더라.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이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함에 공이 주야로 병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을 맛보아 권하였다. 자, 분위기를 보니까요. 결국 뭡니까? 난리 중에 아들을 잃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하루는 부인이 장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이때 말하는 장공은 남편이에요. 내 팔자가 기박하여 한낱 자식을 두었다가 난리 속에서 잃고 지금까지 명을 보존함은 요행으로 생전에 만나볼까 하였더니 10여 년이 지나도록 사생 죽고 살았는지 존재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생존과 사망을 알지 못하고 병이 몸속에 들어와 명이 오늘에 달렸소이다. 구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한이 맺혔다는 거죠. 빠라건대 쌍공 당신께서는 길이 보중하시고 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시고 혹시 해룡을 상봉하여 영광을 보옵소서 유언을 남기는 거네요. 그죠? 한을 여겼어요. 각골통한. 이내 숨이 끊어졌다. 진짜 죽었네. 장공 부인의 죽음. 공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슬픔을 느끼며, 자, 직위법이고 과장법이고 기절하여 쓰러짐에 좌우에서 부축하여 구호하더라. 이때 짠짠짠짠 호련히 금광이 찬란한 가운데로 쫓아와 방울이 밖에서 굴러들어와 부인의 시체 앞에 앉기에, 이때 방울은 금방울이죠. 모두 울음을 그치고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가 놓고 가는 것이더라. 헐, 모두 이상하게 여겨 집어보니 입 가운데다가 가늘게 쓰였다. 뭐라고? 보은초? 자, 공이 내심 생각해서 보은초가 뭐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이에요. 죽은 부인을 살려낸대요. 어떻게? 라고 했더니 보은초, 막씨가 보은하도다 라는 생각이구나 라고 크게 기뻐하여 부인의 입에 넣었다. 한식경, 짠짠짠짠, 시간의 경과죠. 부인이 몸을 운동하고 돌아눕건을 살았네.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 살렸어요. 좌우 팔과 다리를 주무르니 그제야 숨을 내어 쉬는지라. 공이 기뻐하며 문병하니라. 자고 나니 정신이 오히려 생생해졌사옵나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더라. 공이 크게 기뻐하여 방울의 수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말을 이야기하고 기뻐함을 맞이 아니하매, 이로부터 부인의 병세가 점점 나았더니 부인이 할애하고자 하여 친히 막씨가 가져온 방울의 조화로 환생하였던 은혜, 이런 걸 우리는 재생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만치 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결의 형제를 맺었다. 그 후로 방울이 굴러 부인 앞으로 오거늘 공의 부부가 사랑하여 놓지 아니하니. 왜? 아내를 살렸잖아요. 방울이 아는 듯이 이리 안기며 저리 풍기며 영민함이 사람의 뜻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 뭐라고? 금령이라 하였다. 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금방울의 가치를 인정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울의 활약으로 장부인이 회생하고 막씨와 결의 형제를 맺음. 금령이 밤이면 품속에 들어가 자고 낮이면 자기 집으로 가니 마치 친 골육과 같았다. 뼈와 살, 골육지친 뼈와 살처럼 매우 친한 사이, 거의 부자지간 부모지간 이렇게 될 거예요. 하루는 금령이 나아가 무엇을 물어다 놓거늘 공의 부부가 괴히 여겨보니 한 개의
족자더라. 요거 이렇게 네모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 족자의 내용을 보니 한 아이가 길가에서 우는데 사방에서 도적이 쫓아오고 부부 두 사람이 아이를 버리고 가는 거로 그 아이가 돌아보는 형상이요. 또 도적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업고 촌 마을로 가는 형상이었다. 이때 도적 가운데 한 사람이 장삼이에요. 나중에 해룡을 키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양부모죠. 양아버지. 자, 난리 중에 장공 부부가 아들 해룡을 잃어버리던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더라. 이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 우리가 해룡을 버리고 떠나온 모습이라 하고 공이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거늘 공이 이 말을 듣고 또한 울며 말하기를 그러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해룡이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사람이 없고 촌 가운데로 들어가는 형상이 생각건대 아무나 기르려고 업어갔거나 하거니와. 자, 이거는 그림의 모습에 대한 장공, 아버지의 해석이에요. 뭐야? 이걸 업고 촌 가운데로 간다는 건 키우려고 가는 거지 죽이려고 가는 것은 아니다. 고로 누군가가 해룡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즉 해룡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장공은. 금량이 신통하여 우리의 슬퍼함을 보고 저 있는 곳을 알게 함이니 금방울이 장공 부부와 해룡의 관계를 알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족자를 침상에 걸고 슬퍼하지 않는 때가 없더라. 하루는 짠짠짠짠 금방울이 호령 간 데가 없으니 막씨가 울며 불며 공에게 나와 금방울 간 곳이 없음을 말하니 공의 부부가 또한 크게 놀라 슬퍼에 빠지 않더라. 금방울이 장공 부부의 잃어버린 아들인 해룡의 어떤 단서를 구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로 나눠져요. 과거와 현재로 나눠지면서 일단은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중심 인물이죠.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극 전체를, 아니 극이라는 게 소설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장면에서는요. 즉 과거에 자 장공과 장공 부인은요. 해룡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기아 모티프라고 했습니다. 그 과거에 잃어버린 해룡을 장삼이라는 사람이 구출해서 키웁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실제 사건으로 나오지는 않죠. 실제 사건은 여기에 있죠. 자, 장공 부인이 죽을 뻔합니다. 죽었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금방울이 보온초로 살리죠. 재생을 시켜요. 그러난 다음에 금방울의 어머니인 막씨 부인과 장공 부인이 결의 형제를 맺습니다. 물론 장공은 아내니까는 간호하고 위로하고요. 또 하나, 족자를 통해서 금방울이 해룡의 생사를 암시합니다. 그 족자 그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요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장공 부인은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반면 장공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방울 전에 자 장공 부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족자를 통해 해룡이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